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오늘 이슈, 테마, 종목 분석. 오늘은 대체에너지 투자 다시 바람이 불까? 라는 주제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들어서 어떤 이슈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연구팀장님, 나성민 연구팀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그 반갑습니다. 옆에 김진웅 선임연구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슈가 한 가지가 불거졌죠. 오늘 보니까는 이건 국내 이슈예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건 벌써 작년이고요. 그러다가 오늘 PPA법, RPS 비율 상한선 확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연구팀장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국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PPA라고 해서 전력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RPS라고 해서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의무 사용 그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를 10%에서 25%까지 늘리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PPA라는 PPA 먼저 좀 들어볼까요? 보통 저희가 전기를 쓸 때 한전에서 공급되는 걸 일방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그동안 한전이 공급하던 전력 이외에 직접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에너지를 막상 쓰려고 해도 어떤 이런 한전의 독점 때문에 다른 쪽에서 뭐 전력을 공급을 받는다든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력을 끌어오는 것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기업들이 대체에너지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쓰거나 아니면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제가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RPS라고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지금 PPA가 풀렸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해서 쓰려면 일단 그거를 한전에다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전에다가 팔고 그거를 파는 방식이고 일단 전기를 쓰는 건 한전 거 쓰는 거고. 네. 맞죠? 네. 맞나요? 그 네. 형식이. 네, 맞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돌리면 그럼 일단 거기서 생산되는 태양광이 한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한전으로 넘어가고 한전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당을 맞춰서 이제 빼주는 거예요. 차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인가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전기를 여기 사무실에서도 전기를 우리가 만약에 만들면 한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그 전기 쓰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기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삼성이라든지 대형 우리 공장들 전기들이 엄청 싸잖아요. 네. 사실 이거 생산하는 비용보다 싸지 않나요? 생산하는 비용보다 싸죠 지금 기업들이 전기 쓰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쌉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는 공업용이라든지 상업용 전기가 훨씬 더 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전기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올해 초에 한전법이 조금 바뀌면서 그 전기세가 그 연료비에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기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제 한전에서도 대체에너지 쪽으로 이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단가가 싼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대신 태양력이라든지 수소 또는 풍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동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RE100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워드 에너지 100이라고 해서 100%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쓰자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2014년부터 바람이 불어서 최근에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재생에너지를 쓰자는 이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도 지금 많이 동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그룹 같은 경우도 한 7개에서 8개 계열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알리 100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어떤 수출 쿼터제라든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는데 비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비용만 낮으면은 누군들 안 쓰겠어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게 비용이 낮겠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 당장만 놓고 보자고요. 당장만 대부분 기업들은 그냥 한전 거 쓰는 게 싸잖아요. 그렇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의무 비율이 지금 네. 10에서 25%까지 늘어났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비율이 4분의 1을 써야 되고요. 이게 이거는 뭐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 아니, 의무사항입니다. 어느 나라의 의무사항이요? 이거 우리나라 의무사항. 우리나라 예. 의무사항이요? 네. 모든 기업들은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지금은 10%인데 25%까지 맞춰야 돼요. 네, 계속해서 지금 요게 이제 막혀 있었다가 사실 작년에 의회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확대가,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사실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은 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규모가 있습니다. 일단 일정 규모가 되는 기업들에 한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은 이제 뭐 공장이 아니고 그냥 다 사무실만 쓰는 그런 회사들이라도, 예를 들면은 판교에는 공장이 없잖아요. 네. 대부분 판교 사무실들은 R&D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데들도 전부 다 이거를 써야 되나요? 신재생 에너지를?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규모,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사실 뭐 규모가 있으면? 상업용하고 공장용 이제 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공장용에 국한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이제 제조업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조를 할 때 알리 100, 그러니까 네. 요거를 생산을 할 때 100% 재생 에너지만 써서 생산을 했느냐, 요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아니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여기서 뭐 그 태양광을 하던 뭘 풍력을 돌릴 거야. 빌딩에다 풍력을 써야 되는데. 제조업 기반이 아닌 그런 업체들은 좀 해당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건들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츰 더 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러한 지금 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관련주들에 어떻게 좋은 영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요거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실하게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관련 종목들 오늘 가지고 나온 게 꽤 많아요. 뭐 하나솔루션, 삼강 M&T, CS윈드, 효성, 첨단소재, 코롱인더.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이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그때 그 전부터 좀 올랐었잖아요. 김진우 선임연구원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경향은 어땠어요? 사실 이제 11월이었죠. 그래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사실 오히려 주가는 좀 빠졌습니다. 오히려 주가 안 좋았었어요? 네. 당선 이후에는 재료 노출 효과 때문에 그렇게 됐었죠? 예, 맞습니다. 네, 최근에 경향이 어땠어요? 최근에 경향. 그래서 뭐 올해 1, 2월까지 계속 좀 지지부진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3월 들어서는 어느 정도 지지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담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포착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는데 수급도 양호하다라는 관점에서는 아마 뭐 2분기, 3분기 정도에 있는 다양한 뭐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을 위치는 왔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싸다는 거죠?
사실 개별 종목별로는 조금 먼저 차이는 올라가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관련 종목들이 원래 성장성이 그렇게 많이 부여받지 못했었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관련주들 싼 거 CS윈드 같은 경우가 수익 잘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PER 7배, 8배? 그랬었어요. 수익성이 괜찮은데도. 그랬다가 막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뜬 거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는 또 지금은 그때는 저평가였는데 한번 작년의 흐름들을 보게 되니까는 너무 이거는 이 정도까지 주가가 그 정도로 높은 PER들을 관련주들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조정을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일단은 뭐 CS 윈드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PER이 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다운이 됐다라고 해도 많이 싼 건 아니지만 네. 보통 지금 한 27에서 한 3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없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은 수주를 목표가 한 7.5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한 8억 달러 이상 수주를 하면서 기수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정당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주액이 한 8.5억 달러, 보수적으로 보면 8.5억 달러에서 한 9억 달러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가 많기 때문에 PER이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성장성 대비해서 수준, 매출액 성장성 대비해서 수준을 봤을 때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 관련주들 중에서 살만한 종목들도 있겠네요. 뭐 한 종목씩 좀 분석을 해서 볼 텐데요. 자, 먼저 하나솔루션 먼저 볼까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좀 차트 보면서 얘기 좀 할 텐데, 지금 보니까는 이때가 며칠이죠? 1월 21일이네요. 하나솔루션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1, 2월에 안 좋다고 하셨었는데 1월 달에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은 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어요. 이거는 뭐 특별히 하나솔루션만 1월 달에 강세였나요? 아니면은 대체적으로 1월 20일까지는 좀 강했나요?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저 위치에 갔던 거는 사실 대체 에너지 테마 혹은 대체 에너지 성장성 때문에 갔던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화학 업종이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화학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좋아졌고 유가도 많이 오르면서. 네. 특히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하반기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좀 올랐고요. 오히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고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는데 4분기는 약간 좀 플랫하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이유는 PVC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한 700억 정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화학업종의 선방,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거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은 그러면은 태양광 쪽이에요? 예, 태양광 쪽이고요. 태양광 쪽. 주로 이제 셀을 모듈과 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는 PER이 올해 실적 예상치로 봤을 때 1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하나솔루션에서 태양광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사업 비율이? 네, 일단 매출액 자체는 좀 꽤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박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지난해에 4분기, 3분기 때 중국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셀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유리막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매출이 나와도 영업이익이 좀 박하게 나온 측면들이 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특히 이제 태양광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의 저가 셀이나 모듈 업체들이 또 공세가 많다 보니까 저가 수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왔다는 사실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안 좋았는데 매출은 네. 상당히 늘었네요. 태양광 쪽의 매출은요. 작년에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가고 태양광에 투자가 좀 많았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 쪽을 좀 봐야 되는데 특히 미국은 2030년까지 태양광 관련돼서 전체 에너지 생산량이 한 20%까지 맞추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큐셀이라든지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수주권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님 주가가 지금 4만 원에서 급반등하고 있어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7% 상당히 최근 들어선 최근 들어서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보니까 가장 탄력적인 상승인 것 같은데 네. 이어질까요? 이러한 탄력적인 상승이요? 물론 시장 영향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게 워낙 지금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좀 강한 모습이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들이 양호합니다. 상당히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저는 그래도 10% 이상 최소 못해도 10% 이상은 뭐 주가 레벨업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1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다. 예, 저는 최소 10% 정도는 최소 오를 수 있다고 10%. 봅니다. 예. 그 너무 단기적이지 않을까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장기적인 주가 전망은 어느 정도까지 책정이 가능할까요? 사실 여기서 10% 변동은 이거를 뭐 어떻게 따져야지 될까요? 될 수도 있고 10%는 밑으로도 갈 수도 있고 시장 영향 따라서 당장 뭐 짧게 며칠 사이에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장기성 어떤 재료라든지 시장 영향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생각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가능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올해 뭐 4분기까지 넉넉히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뭐 고점은 다시 한번 갱신을 시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요. 뭐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뭐 한 7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 올해만 놓고 보면은 일단 고점은 다시 한번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고점 돌파가 다시 있을 거다라고 주셨는데 우리 연구팀장님이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주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PER 자체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싼 편이고요. 싼 편. 근데 주가는요 지금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근데 10,000원 하던 주가가 50,000원이 넘었었어요. 이것도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그렇게 5배, 6배가 주가가 올랐었는데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뭐 주가 많이 올랐다는 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거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그 고점 못 넘어가고 분산 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이 매도 위치일 수도 있어요. 이래서 밸류에이션 분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업종 관련해가지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PVC 매출이 좀 상당히 잘 나오는데 PV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투자, 특히 이제 건설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수요가 좀 급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PVC 사업 자체가 PR을 많이 받을 만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스프레드 자체가 워낙 좋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보다 유럽 쪽, 미국 쪽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아시아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톤당 한 600에서 800달러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시아 물량을 지금 북미나 이제 유럽에서 가지고 갈 정도인데 경기가 정상화되는 코로나 이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방 수요는 계속해서 괜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6월달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 목표치를 이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태양광이라든지 대체에너지 투자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도 이제 투자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착착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PR은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7만 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 산업 사업에서의 성장성은 높지는 않지만 그쪽에서의 매출이 원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막 그렇게 영업이익을 돈을 잘 벌어다 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고 늘리고 있는 매출을,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소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의 또 성장성은 다시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7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시는 거죠? 네, 7만 원. 맞습니다. 네, 7만 원의 목표 주가. 네, 잘 알겠습니다. 7만 원.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볼 텐데, 삼강 MNT예요. 삼강 MNT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네요. 주가가 이거 얼마부터 1,730원에서 이거는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점프를 하는 건가요? 뭐 하는 회사예요? 네, 일단 삼강 MNT는 그 해상 풍력, 이게 풍력 타워를 이제 세울 때 그 밑에 하부 구조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계속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에서도 육상 대비해서 해상 풍력 단지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수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매출이 급증 엄청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풍력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풍력과 풍력. 관련된 플랜트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고평가인가요? 저평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금 전반적으로 매출 대비해서는 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액이 잡힐 것들이 많아서 결코 비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고요. 특히 이제 삼강 MNT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라든지 일본, 아시아 쪽에서 좀 수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다른 미주라든지 유럽 대륙도 조금 진출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상 풍력 관련된, 그러니까 풍력 관련된 세계 1, 2위 정도 하는 업체들하고 MOU를 계속해서 체결을 하고 있어서 향후 해상 풍력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적인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에 비해서는 컨센서스 잡히는 게 매출액 증가세며 영업이익 증가세며 이게 되게 좀 막 급성장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점진적인 성장 정도인데, 이런 매출 성장세인데 지금 PER 올해 27배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요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건설업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이런 플랜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기수주를 받은 것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매출로 이제 회계상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당장 이제 많아져도 매출이 잡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 PER을 봤을 때는 높아 보이지만은 기수요 수주와 또 앞으로 나올 수주들을 봤을 때는 PER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주가 수준은 아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진우 선임연구원께서는 주가가 지금 이거 조정을 받고 또 많이 올랐거든요. 저 보니까는 13,000원대에서 진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달 중순부터 올랐는데 벌써 2만원, 오늘 2만원을 넘었었어요. 주가가요. 자, 지금과 같은 이러한 강한 탄력도 이어질까요? 저는 일단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다음 달까지도 일단 상승 랠리는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단 전고점 부분까지 간다 했을 때는 거의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W자형 기술적인 파동이 나올 텐데, 일단 거기까지는 충분히 다음 달 안에 올라갈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달까지, 지난 고점까지는 4월에 지난 고점 정도는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그 고점을 넘어서 그 랠리가 펼쳐질 날도 있을까요?
사실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2분기에 좋은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할 거다. 네, 주가가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싼 편, 비싼 편만 볼 건 아니고 뭐 그때 시장 트렌드나 뭐 종목 섹터 움직임에 따라서는 비싸도 더 잘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 랠리가 그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아니면 빠르면은 이어서 계속 갈까요? 지금의 상승 흐름이 이어서 갈지 아니면은 좀 쉬었다가 하반기에 갈지 아니면 내년에 갈지. 저는 한번 일단 쉬었다 갈 것 같긴 합니다. 쉬었다 간다. 약간 N자형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어서. 아, 이번에 그러면 지금 지난 고점 수준을 살짝 넘던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한 번 좀 조정을 보이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돌파하면서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겠다. 네, 사실 그렇게 가야지 더 장기적으로 크게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비슷한 류의 종목인데 CS 윈드 한번 볼까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CS 베어링도 작년에 상장이 됐죠. 그러면서 또 주가가 같이 많이 올랐었는데 이거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올랐나 한번 볼까요? 만만치가 않네요. 이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정말 CS 윈드도 7,700원. 제가 유튜브 투자 전략에서 만원대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만원대 추천을 했었는데 그 10배, 진짜 10배가 올랐네요. 이거는 뭐 7,700원부터 계산하면은 한 13배? 그렇게 오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고점인 108,000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정 받고 내려왔을 때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났었어요. 반토막 가깝게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앞서 보셨던 삼각 MNT에 비해서는 좀 탄력도가 낮기는 해요. 자, CS 윈드 어떤 회사고 어떤 선정성을 가졌는지 우리 연구팀장님 얘기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CS 윈드는 풍력의 이제 중요한 타워 부분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뭐 한 두 가지 정도 성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월달 정도일 것 같은데 미국의 생산법인을 아마 만들 예정이고요. 아니면 이제 M&A를 통해서 미국에 이제 직접적인 진출을 이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법안이 이제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서남권, 우리나라 서남권, 신안 쪽, 제주도 쪽 이쪽에 풍력단지들이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네. 있다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있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매출 수준이 이거 뭐 여러분들 CS 윈드가 주식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처음 하신 분들이 생소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해요.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 지금 매출 그리고 1,000억 원대가 넘는 영업이익 그 다음에 내년에는 1,600억 원까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어쨌거나 지금 풍력 중에서는 그러면은 CS 윈드가 대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뭐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지는 삼각 MNT에 비해서 최근에는 밀리는 거잖아요. 네. 최근에 이렇게 특별하게 밀릴 이유가 있었나요? 무중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뻥튀기 되어 있었고. 이제 상장하면서 그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오버행 이슈는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뭐 과도하게 많이 오른 측면이 있었고 무상증자 때문에 이때군요. 네. 이슈가 됐던 게 그것 때문에 좀 눌려 있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삼각 MNT하고 비교했을 때 판단을 해 본다면은 오히려 CS 윈드가 지금은 더 유리한가요? 어때요? 두 개 비교해서 판단을 한다면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CS 윈드보다는 삼각 MNT가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사업 내용도 그렇지만 뭐 기술적인 위치도 그렇고요. 뭐 사실 CS 윈드가 원래 기존에 작년 기준에 쓰는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그게 이제 조금 바뀌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탄력도 위치만 놓고 보면은 CS 윈드보다는 지금은 삼각 MNT가 더 맞다라고 보시면 앞서 보셨던 삼각 MNT가 CS 윈드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어쨌거나 그러면 CS 윈드도 가긴 갈까요? 더? 그럼 다시 가긴 갈까요?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같은 테마 안에서 움직일 때는 대체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는 가겠지만 아무래도 대장주가 아니면은 상승 탄력도는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를 거다. 사실상 대장주가 CS 윈드였는데 그럼 이 대장이 바뀐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사실 이미 시장에서는 뭐 주가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CS 윈드보다 잘 가는 종목들이 좀 더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사실 오늘만 놓고 보면은 아까 봤듯이 뭐 삼강 MNT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네. 상강 MNT가 좋았고 최근에는요? 최근 경향. 최근도 사실 차트 흐름 보면 삼강 MNT가 더 좋았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상강 MNT가 대장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그건 풍력 대장이고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누가 대장이에요? 최근에? 지금으로서 보기에는 조금 특별히 뭐 네. 막 신고가 치고 나간 게 아니어서 대장을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네, 테마가 완전하게 이슈화되면서 너무 크게 뭐 정치 테마처럼 이렇게 과열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효성 첨단 소재를 찍었는데 네. 최근 시장 경향하고 앞서서 보셨던 이런 상강 MNT나 CS 윈드에 비해서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효성 첨단 소재가 대장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약간 뭐 탄소 섬유나 약간 이제 수소 인프라 구축하는 쪽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풍력만 놓고 볼 건 아니어서 제가 지금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풍력뿐만 아니고 재생에너지 다 통틀어서 봤을 때 누가 대장이냐고. 통틀어서 네, 보면 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그럼 대장인가요? 네, 그럼 지금 나온 김에 효성 첨단 소재가 주가가 시장과 다르게 왜 이렇게 강했는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팀장님 왜 이렇게 강했어요? 일단은 실적이 워낙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워낙 예, 좋았다. 타이어 코드라든지 스판덱스 그리고 아라미드 같은 이제 잘 보세요. 다시 예. 뭐 어떤 거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요? 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제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이어를 생산할 때 네. 넣는 첨가제. 네. 그건 일단 재생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상관 그거가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음.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네. 물론 기존 효과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아라미드라고 해서 뭐 저희가 쓰는 이제 광케블이나 이렇게 전기차용 타이어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소재 섬유가 있습니다. 이거랑 전기차는 타이어가 또 다른가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찾아보니까 전기차 타이어가 또 따로 별도로 그래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들어가고 또뭐 아까 말씀드린 스판덱스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판덱스 관련해서 베트남 법인 가동률 100%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어갔고 강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나는 전환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작년 4분기도 좋았는데 올해 1분기는 더 좋고 2분기 때는 1분기 대비해서 더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계속해서 나타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로 흑자 전환된 게 바로 작년이에요. 네. 작년에 흑자 전환하고 올해 이제 어차피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인데 19년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도 월등하게 높긴 해요. 근데 이제 올해 실적 예상치가 이 정도인데 이후에도 실적의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날지 그 부분도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증권사들에서 컨센서스로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상치들을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앞으로 실제로 재생에너지 부분이 견인을 하면서 급성장세를 이후에는 이어갈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일단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2분기 실적이 정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제 탄소 섬유가 올해 말쯤에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되겠지만 그거는
좀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고요. 당장 실적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한 2분기가 좀 꼭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3분기, 4분기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탄소섬유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납품이 시작이 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매출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주가 엄청 올랐네요. 효성첨단 소재도. 그래서 일단은 당장 그러면 우리 김진웅 선임연구원께 여쭐 텐데 자 당장 지금의 탄력도는 좀 더 이어질까요? 아니면 오늘 이제 윗골이 달았는데 고점 신호가 나온 건가요? 일단 내일 좀 갈판이 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일단 음봉으로 빠진다 했을 때는 일단 저는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봉이 나오면 좀 시세가 유지되는데 내일 음봉이 나온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뭐 연구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가 어느 정도 실적이 피크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미리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서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저는 고점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흐름만 놓고는 판단이 어렵고 네,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보고 단기 고점인지 여부를 따져야 될 거다. 네 맞습니다. 2분기 실적이 정점일 가능성이 단기 정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중에 그게 시세에 반영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이시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돼서 어쨌거나 조정이 나왔어요 이후에 그럼 우리가 조정 보일 때 또 이후의 성장성들을 감안해서 매수할 그 점들을 잡아봐야 되잖아요. 얼마 정도면은 조정 내려올 때 상담 괜찮을까요? 저는 뭐 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분기 정도의 매수를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분기 중에? 그러니까 3분기 중인데 얼마? 가격은 한 30만 원대 밑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만 원 선 밑으로요? 네. 30만 원 선 밑에. 일단은 그러니까 20만 원권 후반 정도?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만 원 아래 27만 5천 원까지 해서 좀 지지선인 것 같은데 깨질까요? 27만 5천 원에 지지 이 지지가 깨질까요? 강력하게 좀 지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증설 이제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조금 차치하더라도 매출이 꺾이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은 이제 강력하게 좀 지지를.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27만 5천 원 그 선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수준에서 3분기 중에 그 수준이 되면은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네,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코롱인더. 코롱인더는 최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슈가 되는 건가요? 코롱인더는 보통 이제 그 수소차에서 그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제품이 좀 들어가고요. PEM이라든지 MEA, 수소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될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인데 여기 아직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린 PEM이나 MEA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내년께 현대차 그룹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스택이라고 해서 수소가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핵심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소 에너지, 특히 이제 수소 엔진, 특히 뭐 전기를 생산하는 스택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해외 거를 지금 갖다 쓰고 있는데 이걸 국산화를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코롱인더라는 건가요? 코롱인더가 지금 올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간 거는 수소 때문에 오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실적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사실. 실적이? 네. 올해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효성첨단 소재하고 비슷한데 타이어코드 부분이 실적이 좀 좋았고 뭐 아라미드 그쪽도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효성 첨단 소재가 대장인 거고 코롱인더는 후발주인 거네요. 약간 후발주인데 조금 수소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수소 부분이 좀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쪽이고 탄소 섬유 쪽이 붙어 있고 코롱인더는 스택이 들어가는 이제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소재 그 수소의 뭐 전기를 만들어주는 소재 좀 성격은 다르네요. 네. 성격은 다른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반영되는 부분들 보면은 사실상 같이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성첨단 소재하고 코롱인더하고 둘 중에 산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저는 코오롱 인더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효성첨단 소재는 이미 좀 뭐 실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적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많이 돼서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왔고요. 코오롱 인더는 이제 후발주로 해서 실적이 이제 반영이 좀 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룸은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이 오히려 더 네, 높다는 크다 거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면 역시 2분기 정점일 수 있어서 실적이 좀 3분기에 이것도 좀 떨어져 봐야 될까요? 코오롱 인더는 지금도 싸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들어가도 8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밸류에이션이 싼 게 효성첨단 소재에 비해서 모멘텀이 약해서 싼 건 아니에요. 지금 근데 효성첨단 소재도 올해 예상치 PER은 13배고요. 코롱인더도 똑같이 13배예요. 올해 예상치. 그러면은 실제로 효성첨단 소재보다 더 싸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느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그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또 패션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 기저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의료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조금 더 나올 룸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예전에는 할인 요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할증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ER을 좀 높게 측정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중에서는 의류 사업이 네. 약간 좀 높은 PER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효성첨단 소재보다는 약간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당장은.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일단 그리고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네. 2분기가 이제 정점일 가능성이 있고요. 코오롱은 조금 더 3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실적만 봤을 때는 효성첨단 소재는 한 2분기 그리고 코오롱 인더는 한 3분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러면은 종목들 다 본 것 같은데요. 추가로 우리가 지금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투자 관련돼서 주의할 사항들 있으면 좀 한마디씩만 주의할 점 우리 시청자들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영국 팀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보셨지만은 좀 뭐 물론 이제 PR이 10배에서 20배 사이인 종목들도 있지만 뭐 30배 가까이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PR도 높은 거지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든지 성장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단기에 조금 커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4월 22일경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해서 세계 기후 협약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슈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주의사항은 단기적으로 지금 기관이나 외국 수급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주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언제든지 좀 빨리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안 좋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자, 그럼 우리 김진웅 연구원도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유럽이나 중국, 미국, 글로벌 전반적으로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업은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상승폭이 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국인 기관인데 다만 주가가 좀 먼저 한 차례 올라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매수할 때는 다소 좀 붙여야 될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좀 빠질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비중을 100% 다 담기보다는 조금 나눠서 구간별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좀 어차피 좀 뭐 2분기까지 보기에는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히 그러면은 지금 매수해서 주의할 부분은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더 어쨌든 좋은 종목인 건 맞다 하더라도
한 번에 비중을 담았을 때는 그 조정폭이 혹시나 좀 크게 나왔을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분할 매수 하셔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해서는 좀 여유롭게 한 2차 매수까지는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좀 2분기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의사항인데 일단 매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오늘 앞서 보신 종목들 중에서 좀 좋게 말씀해 주신 종목도 있는 반면에 당장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 종목도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종목을 한 종목씩 마지막으로 뽑아주시죠. 네, 저는 베스트 종목 3강 MNT. 3강 MNT를 베스트로 뽑아주셨고, 김진웅 선임연구원은 저는 하나솔루션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을 또 탑픽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 40분 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매주 이슈 사항을 가지고 테마나 이슈 종목들에 대한 분석, 관련된 종목들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